안녕하세요. 자, 앞에서 공부한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출지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1월 달에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예, 자, 그럼 준비되셨죠? 1번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토지분 맞죠? 건축물은 7월 달, 토지는 9월 달, 주택은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그럼 2번 주택 외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상가 등의 건축물이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맞습니다. 3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20만 원 초과했어요. 그럼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고지서 발부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20만 원을 초과해. 그러면 둘로 나눠요. 납기는 해당 연도 부과 징수할세액의 2분의 1, 절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맞죠? 주택은 20만 원 초과하면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3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 초과하잖아요. 30만 원이면 15만 원, 15만 원 이렇게 7월 달, 9월 달에. 4번 재산세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납기 개시 납부기간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한다. 틀렸죠. 대한민국의 모든 세금에 대한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다. 10일이 아니라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한다. 그죠? 이때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지서 발급 안 하는 거예요. 다음 5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한다. 토지는 맞죠? 그럼 토지 외에 건축물 등은 물건별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종류별로 고지서 한 장으로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6번 고지서 판매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재산세 징수하지 않는다. 고지서 발부 안 합니다. 맞죠? 예. 다음 7번 해당 자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전년도, 직전년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요까지. 이를테면 토지에 대해서 작년에 재산세가 100만 원 고지서 발부했어요. 근데 요번에 가격이 올라서 요번 연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200만 원 나왔어요. 그렇다고 200만 원 고지서 발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작년 100만 원이면 거기에 100분의 150 초과할 수 없어 상한이. 그럼 150만 원까지만 최대한 고지서 발부하는 거죠. 다만 이때도 주택은 제외다. 주택은 이 의미가 없어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없다. 이 얘기는 얼마든지 다 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과세표준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은 세부담 상한 규정이 없다. 제외된다. 있습니다. 8번 시장군수는 과세 대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 그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했다. 그럴 때는 수시부과할 수 있다. 7월달, 9월달이 안 됐어도 부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9번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서 발부하는 걸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맞죠? 참고로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고지서 받고 납부해야 되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 지연 가산세 3% 붙어요.
100분의 3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납부기한 지나고 1개월 지날 때마다 만분의 66, 0.66%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참고로 있습니다. 10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요건 틀렸죠. 자, 요건 2024년도 개정돼서 몇 개월? 3개월이에요. 그래서 250만원 초과하면 2개월이 아니라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음 11번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기간에 분납할 수 있다. 맞죠?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납부하고 초과 금액만 분납할 수 있지만 500만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예를 들어 600만원이다 그러면 300만원 납부기한에 납부하고 300만원은 3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다. 맞습니다. 12번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12번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400만원이다. 그럼 250만원 초과 안 했잖아요. 그럼 4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납부할 세액이 400만원이면 250만원 납부하고 초과 금액 얼마? 150만원. 150만원만 3개월 동안에 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나고 3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다음 1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납세자의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틀렸어요. 1000만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는 요건 충족하는 건 맞아요. 근데 뭘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여기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여기서 틀렸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한테 고지서 나왔는데 1000만원 초과한다. 그럼 강남구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그럼 옆 동네 서초구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할 수는 없다. 왜?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시장군수구청장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14번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에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춰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제하면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한테 신청하여야 한다. 맞죠? 구청장이 빠져도 시장 군수하면 자치구인 구청장이 항상 포함되는 거예요. 다음 15번 재산세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를 한다. 맞습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다음 16번 지방세법상 물납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하고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여기서 틀렸죠. 재산세 물납 1000만원 초과하면 물납이 가능한데 이때 도시지역분 재산세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합쳐서 재산세니까 그래서 도시지역분 뭐한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 틀렸고 17번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절차에 따라서 기간이 지났어도 절차에 따라 물납했다면 납부기한 내 납부한 걸로 봅니다. 참고로 절차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서 들어오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서면으로 통지해주고 통지받은 납세 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10일 이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갖춰서
제출해야 되고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서류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등기소 등록관청에 등기서류를 접수해서 등기가 종료되면 물납이 종료되죠.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한참 지났잖아요. 그래도 납부기 안내 납부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맞고요. 18번 물납 신청한 후 허가가 안 나왔어요. 불허가 통지 받은 납세입니다는 이걸로는 물납이 안 돼 이렇게 통지가 나오면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 다시 10일 이내 시군구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분할구역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재산세 부과 징수 절차를 마지막으로 기출지문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연휴 잘 보내시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국세 종합부동산세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